상가를 복리 구조로 어떻게 자산을 불려나가느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이 장표를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1년차, 3년차, 5년차, 7년차, 9년차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 축이. 저 강의 때 마지막 시간에 그 앞에 이제 빌드업 쭉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표에 있었던 지속 반복 가능한 복리의 구조를 만들다라는 게 요 하나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저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이내에 원금 매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퍼포먼스가 크지 않아요. 만약에 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대출 이자가 최대치를 한다고 해도 150만 원 정도로 넘어가지 않게 웬만하면 세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한 달에 150만 원이 남죠. 네. 150만 원이 남으면 1년이면 1,800만 원이고 2년이면 3,600이잖아요. 네. 보통 2년 있다가 그 원금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처음에는 퍼포먼스가 크지 않은 이 남는 돈 임대료하고 매매가 처음에 작을 때는 뭐 그걸로 뭐 밥 사 먹을 수도 있고 애기 학원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지나다 보면 요 물건 자체는 전 투자자다 보니까 이 남는 임대료 가지고 뭘 할까요? 현대자동차 우르 사겠죠. 현대자동차 우가 뭐 배당이 한 7% 주나요? 그러면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물건 자체가 15% 이상 수익률이잖아요. 15%에서 뭐 25% 이상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 남는 거에 남는 돈도 최소한의 안전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당주에 투자는 뭐 어떤 데 딴 데 투자하겠죠. 그럼 거기에서 수익률이 만약에 또 15%짜리를 할 수 있다면 뭐 여기에서도 남는 원래 이 물건 자체에서도 15%고 그다음에 남는 돈을 가지고 또 투자했는데 그것도 한 15%를 한다. 그리고 2년 있다가 원금 매수가 된다. 그러면 이 남는 돈하고 원금 매수했던 금액하고 합쳐가지고 2년 후에 또 상가를 또 똑같은 걸 사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임대료 받고 월세 남는 거에서 또 재투자를 하고 그 물건 자체도 15% 이상 수익률이 될 테니까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2년 있다가 원금 매수하고 그렇게 보통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복리 그래프처럼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이지만 갑자기 어퍼컷이 나오거든요. 그래프가 확 올라가요. 자산 쌓이는 속도가 확실히 늘어나거든요. 예전에는 제 그 수익률이 50% 이상이었어요. 레버리지 수익률이 50% 이상이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2년 내에 원금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그 추가 대출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서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월세하고 이거 임대료 남는 거를 초반에는 그거 가지고 생활비를 썼다 보니까 생활비를 쓰다 보면 이렇게 투자의 안정감이 되고 근데 그게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 자체도 투자를 해가지고 또 15% 이상 20% 이상 또 수익률이 그러니까 계속 모든 게 수익률이 계속 지금 곱하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금 매수가 되지 않으면 지속 반복 가능하지 않겠다. 뭐 제가 뭐 어떤 따로 월급을 받든가 아니면 어떤 이렇게 노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요 자체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지속 반복 가능한 거에 대한 그 생각을 했고 네. 그게 기준이 됐고 그래서 기준이 몇 프로 이상 수익률 곧장 팔아도 얼마 그 다음에 2년 이내 원금 매수 그래서 제 물건 보시면 거의 다가 다 조사하시고 그 강의할 때 거의 주소를 다 오픈하니까 네. 등기부 떠보시면은 제가 대출이 바뀝니다. 대출이 바뀌면 거기에 보면 채권 최고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다 2년 내에 제가 일부러 그 원금 매수 안 한 물건 빼고는 2년 내에 다 원금 매수 했을 겁니다. 등기부 떠보시면 다 나오니까. 입찰 한 명. 네, 단독입니다. 써 있습니다. 정광열 씨가 받았네요. 네. 이게 한 분이 미납하셨어요. 네. 근데 한 분이 미납하셨는데 68% 쓰셨잖아요. 네. 저 미납한 사람이 그 법무사무실 사무장님이었어요. 네. 근데 저분이 잘못 받은 게 아니고요. 네. 저분이 돈이 없어서 미납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한 번 미납을 하니까 이때 거의 저렇게 50%대 이상 아니어도 거의 살 수 있는 데가 많았어요. 단독입니다. 근데 이때가 그 기준이 왜 그 투자 아이디어 시작이냐면 아까 뭐 세종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게 있냐면 보통 그 상권이 형성되는 게 보통 10년이라고 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10년 후라고 한다고 하면 언제 사야 되나. 그래서 아까 그 세종의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투자 아이디어 시작이 뭐냐면 이때가 그 여기가 상동 특지개발 지구인데 여기가 그 상동 특지개발이 2007년도가 8년 차 됐을 때쯤 됐을 거예요. 8년 차. 그렇습니까? 보통 10년 정도 되면 상권이 완성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로써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지역을 알고 있으면 맨날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상층부의 임대가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분양상가들이 분양이 안 되고 막 있으면 어떤 게 되냐면 옆에가 공실이고 여기 공실이니까 공실 관리비라도 아끼려고 나쁜 임대로 막 임대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경쟁을 해서. 근데 이 공실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이제 상가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나쁜 임대가 들어올 공간 자체가 없어져요. 그럼 상층부의 공실이 사라지는 순간에 보면 기존에 싸게 임대 들어왔던 사람이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면 원상태의 그 임대료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이거를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보통 상권의 형성이 10년이라고 하고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가 이게 7년, 8년 정도 됐을 때 경매로 낙찰을 받고
2년에서 상권이 형성되면 더 이상 나쁜 임대가 아니라 좋은 임대로밖에 이때가 이제 상층부의 공실이 사라질 때였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전에는 서로 공실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싸게 있던 나쁜 임대를 줬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보면 좋은 임대, 제대로 된 임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제대로 된, 그 전에는 이제 공실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그때쯤에 들어가서 상가를 이왕이면 경매로 사서 그때 그 좋은 임대로 채워놓고 2년 있다가 원금 매수하고. 그게 투자 아이디어였던 거죠. 장표를 까시네요. 투자 아이디어의 시작. 제가 그때 1억 9,600에 아까 단독으로 받았잖아요. 그때 대출을 1억 5,600 받았고요. 네. 다 취득 원가가 2억 800이었어요. 근데 지금 막 이때도 4개로 나눴거든요. 4개로 나눠져 있던 거 4개로 해가지고 4개로 해서 임대료를 해서 그때 처음에 임대료가 얼마를 받았냐면 25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1년인가 2년 있다가 그 최종 투자금이 3,200이었죠. 몇 년 있다가 추가 대출 얼마 받았냐면 1억 5천 받았습니다. 1억 5천을 받았으니까 최종 투자금이 3천만 원, 3,200이었는데 그럼 저는 1억 2천에 돈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요? 또 투자. 또 투자를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증금이 그때 좀 오래 갖고 있다면 보증금이 1,500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총 제가 그 뽑아낸 금액이 얼마일까요? 1억 2천에다가 네. 1,500 뺀다고 하면은 네. 1억 4천, 3,500 정도로 여기서 네. 현금이 생겼습니다. 추가 대출 받고 난 다음에 대출이자가 3.5%, 4% 이때였는데 그때 결국 임대료를 29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2년, 3년 있다가 1억 2천 정도, 3천 정도로 이제 회수했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상가를 또 산 거죠. 그리고 이제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풀 피고 하니까 수익률은 의미가 없고 제가 이게 장표를 만든 게 12년, 아까 4, 5년, 5년 정도 전인데 1년 전이니까 2년 전에 이 물건 팔았거든요. 그럼 제가 단순 계산해 보면 2, 3년 있다가 2년 내에 원금 매수를 했죠. 1억 3,500 정도의 현금이 생긴 거 또 상가를 샀죠. 갖고 있으면서 그때 처음 수익률은 73%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풀피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저는 갖고 있으면서 최소한 그 임대 수익률, 그 풀피라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50% 이상 수익률을 계속 투자 원금 대비 계속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1억 3천의 돈이 생긴 거고, 근데 그거를 제가 16년인가 17년 보유하다가 팔았거든요. 그러면 17년, 16년 동안 그냥 대출자 빼고 그냥 여기서만 현금 창출이 된 것만 했을 때가 12년 보유했을 때가 3억 8천 정도 됐는데 제가 12년 보유할 때가 순수 임대 수익이 3억 8,800. 12년 보유할 때 팔았을 때가 3억 9천이었는데 제가 12년 보유했을 때 그냥 여기서 현금이 나온 것만 7억 8천이 나온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 하나 더 퍼포먼스가 되는 게 뭐냐면 네. 또 하나가 아까 1억 3,500 했으면 이때 최종 투자금이 3,200이었잖아요. 이때쯤에 이 돈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또 샀겠죠. 또 상가를 사셨겠죠? 네, 또 샀겠죠. 입찰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게 반복적인 거를 이렇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률이 이때는 막 73%, 막 50% 레벨 수익률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상가에 관심이 많이 없었고, 그 다음에 경매라는 특수성도 있었고 해서 그 투자 아이디어의 시작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기준 자체가 저는 15% 이상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50% 이하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본인만의 기준 15% 이상짜리를 하고 2년 내에 원금 매수를 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남는 금액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하고 이거를 한 5년만 해보셔라. 그래서 10년을 했는데 제가 강의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년을 했는데 자산 100억, 월세 2천만 원인가? 그거 못 만드시면 찾아와라. 잘 돼도 찾아오고 안 되면 내가 소주 사주겠다 찾아와라. 근데 사람들은 10년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긴 것 같지만 그렇다고 10년 동안 맨날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2년에 한 개씩만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와라. 소주 사줄게. 잘 되면은 저거 소주 사줘라. 근데 사람들은 10년을 안 해왔고요. 5년도 안 합니다.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복리 효과가 나오는데 5년을 안 해요. 왜냐? 옆에 1,000만 원 넣고 1억이 올랐다는데. 네. 근데 1,000만 원 넣고 1억을 올랐다는 거는 반대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 세금 내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요거는 다달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다달이 돈이 들어온 걸 가지고 안정적으로 뭐 현대자동차 우르 사드대고 하고 또 하고 안 하신다. 여기가 대로변 상가인데 코너 예, 대로변 거긴데 이게 지금 평수대가 몇 평이었지? 뒤로. 네. 예, 평수가 71평이잖아요. 여기가 보통 1,200은 넘습니다. 대로변에 보이는 평수. 그 전용평당 1,200이 넘으면 71평, 1,200이 넘으면 7, 7이 14, 8억 4천. 지금 시세는 8억 4천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얼마 받았다고요? 1억 9,600. 근데 풀피도 됐고, 거기에 돈도 다 빼가지고 계속 재투자했고. 양도차익은 8억이 넘으니까 2억에, 재정가가 2억이라고 한다면 8억이면 양도차익은 6억. 이런 물건을 하나하나 2년에 한 개씩 찾아서 본인만 저희들 이렇게 쭉 하게 되면 됩니다. 소주 사드릴게요. 안 되면. 야, 진짜 2007년에 저는 이때 나라 지키고 있었거든요. 상병이었습니다, 상병. 김상병이었는데, 루블님은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내고 계셨다, 2007년에. 아, 파워풀합니다, 진짜. 수익이. 근데 이런 물건이 과거에만 있고 지금은 없지 않냐. 그래서 강의 때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 이 근래에 산 거 장표 오픈해요. 너 옛날 얘기하지 마. 그 병원 장표 오픈하고 이 근래에 샀던 거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 장표 오픈할 거고
그 전에 샀던 거 오픈했고 다 오픈해요. 근데 계속 1년에 몇 개씩 이게 다 있는데 지금만 되는, 제가 이게 2007년이면 지금 거의 17년, 18년 전이잖아요. 네. 이때부터 이 투자 아이디어 시작으로 아까 했던 그대로, 물건 선정 그대로 지금도 저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처럼 막 수익률이 뭐 70%, 뭐 50% 이렇게 되진 않지만 지금도 이렇게 복리의 구조가 되는 물건은 지금도 하고 있다. 내가 안 하고 있으면서 누군가한테 이걸 하라,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을 해봤는데 5년 지나니까 효과가 나옵니다. 그냥 딱 겉보기에만 봐도 위치를 제가 아니까 네.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이고 상가인데 왜 단독이에요? 왜?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상가를 50% 이상에 받으면 미친놈이었어요. 2층 아닌 이상. 예전에 과거에 그 낙찰 한번 찾아보세요. 다 이랬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대로변 이거 주차는 넓은데 왜 그랬냐? 이게 유치권 신고가 있었는데, 유치권이 어디에 있었냐면 제 호실이 말고 딴 호실에 유치권 신고가 있어요. 이거랑 상관이 없었고. 근데 옆에 호실 받으신 분 유치권 해결 못 해주셔서 제가 도와드려서 해결했고. 근데 이게 대주권 미등기인데 저거 50만 원 해결했어요. 대주권 미등기는 분리돼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도장 찍어달라고 한 다음에 등기했어요. 어려운 물건도 아니고, 어렵게 생각했던 사람은 한 번, 여기 사채업자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그랬는데 그냥 사채업자분한테 가서 죄송한데 나가달라고 해서 나갔어요. 아니 사채업자가 죄송한데 나가달라고 하면 그냥 네. 알았어 나갈게 이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한데 제가 여기다 소장을 적어가지고 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놓고 얘기했죠. 저 지금 법원 가서 소장 접수할까요? 아니면은 저 돈 조금이라도 받고 나가실래요? 아. 그래 얘기했는데 뒤에서 막 분들이 막 침 뱉으시길래 어깨들. 네, 그래서 앞에 담배 태우시길래 저도 담배 태우면서 소장 접수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게 직업이고 이게 밥 먹고 사는 건데 제가 돈을 많이 들이고 싶고 막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돈 없는 게 맞았고요. 그냥 얘기했더니 소장 접수할까요? 했더니 그냥 나가시려는데 그냥 지금 그 계좌 봉투에다 돈 들고 왔죠. 그때 그냥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이제 시건조지 바꾼 다음에 붙이고, 그래서 명도 끝. 그래서 다음 날부터 임대 내놓고 임대 채우고. 그분들도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징역 갔다 온 분들이 징역 가는 걸 무서워하고요. 나쁜 짓 했던 사람이 소송을 당해봤을 때 소송 당한다고 하면 무서워하고요.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잃을 게 없는 사람들과 무지한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겁니다. 어려운데? 아니 이런 물건 이때는 다 50% 이하에, 그 일반 물건도 상층부는 다 50% 이하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투자이드를 말씀드렸잖아요. 상층부의 공실이니까 서로 나쁜 임대를 막 공격적으로 경쟁하듯이 나쁜 임대를 채운다고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 신도시가 생기고 한 다음에 상층부가 공실 엄청 많잖아요. 서로 나쁜 임대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상층부에 더 이상 공급이 안 될 거고 상층부에 임대가 사라지는 그 시기에 싹 타이밍을 봤다가 경매로 사서 2년인가 계약서 쓰면 2년 있다가 일부분은 팔아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복리로 가도 되고, 선택권이 여러 개가 있는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가져가도 수익률이 나고, 가져가면서 복리를 하게 돼도 팔아가지고 일본 팔아가지고 또 딴 거하고 합쳐가지고 상가 뭐를 늘리든가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